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랑스 남부 깐네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포르쉐 스포츠 투리스모 GTS를 타고 있는데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요거 이렇게 누르면 자 요렇게 이 위에 루프가 지금 불투명이잖아요. 요거를 잘 보세요. 클리어? 자 다시 요렇게 매트하게 불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고 세미는 이렇게 이제 패턴을 만들어서 빛이 들어오는 강도를 또 좀 조절할 수가 있죠. 볼드는 네, 또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클리어 상태에서 손으로 끌어내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영상에서도 지금 이게 빛이 쫙 들어왔다가 그늘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기능 포르쉐가 이 타이칸 GTS를 만들면서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 이게 다예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랑스 남부의 여행을 와 있습니다. PPT 모터 투어 많이들 아시죠? 이번에 PPT에서 그 모나코 그랑프리 F1을 관람하는 상품이 하나 나와서 내가 살다가 F1을 다 볼 수 있구나. PPT 모터 투어 굉장히 지금 감사한 마음으로 뜨자마자 티켓 예약하고 나서 지금 몇 달 만에 와 있습니다. 자, 근데 와 있는 김에 제가 타이칸을 또 타게 돼서 또 그 중에서도 GTS 스포츠 트리스모를 타게 돼서 한국에서는 못 타봤던 차다 보니까 온 김에 리뷰를 한 편 촬영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원래 PPT 모터 투어 오면 이제 다 911들 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웬 거기까지 가서 타이칸이냐 라고 뭐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태교 여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와이프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승차감이 좋고 조금이라도 조용한 차를 타자 해서 타이칸을 골랐습니다. 자, 이 차 이제 이름부터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차량의 이름은 타이칸 스포츠 투리스모 GTS입니다. 자, 근데 생긴 것만 보면 제가 한국에서 타고 있는 크로스 투리스모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걔는 크로스 투리스모고 얘는 스포츠 투리스모고 뭐가 다른 거냐? 실제로 생긴 건 완벽하게 동일하고요. 포르쉐에서 그냥 차량의 성격, 자 요렇게 쓰세요, 이 차량의 용도는 무엇입니다 라는 거에 따라서 그냥 이름이 나뉘어져 있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무슨 뭐 CUV라고 할 때 뭐 크로스오버라는 말들을 자동차에 많이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타고 있는 그 크로스 투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그 세단 모델에 비해서 지상고도 조금 더 높고요. 그리고 똑같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걔는 크로스오버가 돼야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뭐 이제 험로도 조금 뭐 가고 뭐 누가 그 차 가지고 험로를 가겠냐마는 뭐 그렇대요. 컨셉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뭐 험로를 가야 될 수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기 때문에 지상고를 이제 높일 때도 훨씬 더 많이 높여져요. 그리고 험로 전용 모드 이제 그레이블 모드라는 것도 들어가 있죠. 자, 그렇게 크로스 투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컨셉을 가지고 이제 그런 크로스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생각해보면 얘는 외관처럼 생기긴 했지만 GTS잖아요. GTS를 붙이는데 크로스오버를 해라? 이게 지금 안 맞잖아. 그러다 보니까 요 외관 타입, 타이칸 외관 타입의 GTS 모델만 이름을 스포츠 투리스모로 바꾼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큰 의미 없다. 그래서 스포츠 투리스모건 뭐 크로스 투리스모건 그냥 포르쉐가 이 차량들의 컨셉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되고, 중요한 건 GTS 배지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 타이칸에 GTS 붙으면 얼마나 운전이 재밌어지는지 보자, 우리는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이 차는 완전 똥이에요. 완전 똥입니다. 자, 우리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모든 포르쉐에서 만든 GTS 모델을 보아도 그렇고, 그 모델이 911이건 박스터건 카이맨이건 무슨 마칸이건 카이엔이건 상관없어요. GTS가 붙었다 하면 포르쉐는 운전이 더 재밌어져야 돼요. 더 빠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난 잘 모르겠고, 일단 딱딱해야 되고 배기음이 커져야 되고 운전이 재밌어져야 돼요. 더 날카로운 핸들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GTS 모델에 더 큰 돈을 지불하고 살만한 가치가 충분하고도 남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얘가 포르쉐의 GTS 모델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 어떤 단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단서도 없어요. 이거 있구나. 이거 얘 말고는 없어요, 진짜로. 자, 일단 승차감 말씀부터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포르쉐 GTS 모델들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GTS 전용 서스펜션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차가 더 낮기도 한데 다 떠나서
딱딱해요. 겁나 딱딱해요. 물론 정말 쫀쫀하게 딱딱하죠. 그래서 그 덕분에 GTS는 더 빠르게 운전할 수 있고 더 재미있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타이칸 스포츠 투리스모 GT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멀 모드인데요. 이게 뭐 스포츠 플러스로 바꾼다 하더라도 그냥 정말 부드럽습니다. 정말 그냥 부드러워요. 범프? 지금도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둔 상태에서 그 기차 레일을 투둑 밟고 지나갔는데, 이게 제가 한국에서 4S에 이제 PDCC를 넣고 타고 있잖아요. 그 PDCC가 들어가 있는 4S의 스포츠 플러스 모드보다도 한참 부드러워요. 여긴 지금 PDCC가 빠져 있거든요.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PDCC의 위력이 역시 뭐 대단하네 어쩌네 뭐 이 얘기를 또 드리려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GTS잖아요. PDCC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4S보다 딱딱해야지, 4S보다 더 운전이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부드럽다고. 한국에서 타고 다니는 그 PDCC 들어간 4S도 이런 고속에서 미세한 범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속에서도 범프가 있을 때마다 차가 진짜 한 번씩 땅땅땅, 이 차가 한 번 바닥에서부터 그 튕긴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하드한 느낌을 만들어주는데, 얘는 지금 GTS가 고속에서 아무리 뭐 큰 범프를 만나든 뭐 자그마한 요철을 지나든 일단 뭐 스티어링 휠로 피드백이 들어오는 것도 없고, 뭐 딱딱함이 느껴지는 건 당연히 없고, 911, 박스터, 카이맨 전부 다 GTS가 붙는 순간 아예 전혀 다른 서스펜션이 들어간 게 몸으로 바로 체감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모르겠어요. 이게 설마 다른 서스펜션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더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냥 너무 부드럽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요. 이거는 절대로 GTS의 하체 세팅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차가 이렇게 무른 만큼 뭐 스티어링이 4S보다 더 예민한 느낌도 일단 전혀 없고, 그리고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면서의 스티어링 피드백은 이건 PDCC가 들어간 4S보다도 못한 수준이에요. 일단 이런 예민한 움직임의 하체의 반응 자체가 한 박자 느리기도 할 뿐더러 좀 이 무게 때문에 약간 정신을 못 차리는 굉장히 좀 불쾌한 느낌이 좀 납니다. 이게 꼭 뭐 911, 뭐 카이맨, 박스터까지 안 가더라도 파나메라 GTS만 하더라도 절대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파나메라 GTS 정말 재미있게 운전하기 딱 좋은 하체 세팅에 스티어링 정말 민첩하고 운전하는 재미가 분명히 있는 차거든요. 근데 얘는 이 무게 한계로 인해서 아직은 타이칸급의 GTS 버전을 만들기엔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됐으면은 그냥 안 만드는 게 어땠을까? 굳이 타이칸에서까지 GTS를 이렇게 만들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드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대목이고, 제가 타이칸 세단 4S를 처음 리뷰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랬거든요. 이 돈이면 그냥 911 사야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그 관점의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그 이제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냐면, 타이칸이 워낙에 이제 뭐 전기 스포츠카다, 뭐 전기 911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그래? 그런 관점에서 이게 진짜 911만큼이나 재미있는 차인지 운전을 해보자 라고 운전을 해봤더니, 야 이거는 승차감 너무 좋고 너무 럭셔리하고 차 너무 잘 나가고 다 좋은데, 야 이거는 운전 재미랑은 좀 거리가 멀지 않냐, 이게 무슨 911이야, 이 돈이면 911 사야지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비슷한 차원에서 이 타이칸의 부드러운 주행 질감, 좀 럭셔리한 느낌으로 데일리로 타기 위해서 또 구매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GTS 버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GTS니까 진짜로 혹시 개꿀잼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타봤는데 또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운드도 좀 너무 아쉬운데요. 타이칸이 일렉트릭 스포츠 사운드가 정말 좋아요. 그 이유가 얘네는 차 안에서 이렇게 스피커로 막 BMW처럼 막 이런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차 밖에 스피커가 있어요. 차 밖에 있는 스피커로 진짜 이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 돌아가는 스포츠카에서부터 딴 사운드를 가지고 그대로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뭐 아시겠지만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소리도 니네가 아무리 이게 전기차여도 GTS의 명목을 이어가려면 GTS 하면 뭐야? 배기야, 배기. 소리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게 없어요. 소리가 특별한 게 전혀 없어요. 아무리 듣고 또 들어봐도 그냥 4S에서 나온 소리랑
똑같아. 볼륨도 똑같고 음색도 똑같고 뭔가 GTS만의 좀 사운드가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변속되는 소리가 들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4S랑 비교했을 때 그 변속되는 타이밍은 조금 달라요. 얘가 조금 더 1단이 타이트하게 세팅되어 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출력이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실제로도 네, 출력이 더 높기도 하고요. 근데 뭐 그거는 이미 4S도 출중한 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400마력, 500마력 올라가고 나서는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즉각적으로 나오는 토크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나간다라고 느끼는 게 크지, 여기서 뭐 1, 200마력 더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뭐 대단히 뭐 더 큰 출력의 차이를 느끼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출력으로도 딱히 뭐 크게 뭐 비빌 구석이 없는 것 같고. 참고로 2단 미션 얘기가 방금 이제 나와서 말인데 그 뭐 포르쉐가 기술력이 없어가지고 2단 미션을 쓴다는 그 헛소리가 좀 이렇게 퍼져 있는데, 그런 말을 이제 믿으시면은 이제 그 종교의 영역으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자동차를 그 종교의 영역으로 가지고 끌고 들어가지 마세요, 제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기어를 두 개로 나눠놨기 때문에 이 저단 지금 1단 상황에서 이 악셀을 밟았을 때 그 찰나의 펀치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찰나의 펀치력, 그 찰나의 펀치력이라는 거는 제로백이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로백이랑 상관이 없어요. 내연기관 고성능 차를 타면서 그 고RPM에서 악셀 끝에서 느껴지는 그 엔진의 필링을 느끼는 그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V6 GT는 미션도 없는 상태에서 제로백이 타이칸보다 더 빠른데 뭐 일단 네, 멍청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도 조금 네,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제가 요 J1 플랫폼 그리고 아우디 이트론 SUV에 들어가는 이 브레이크 시스템을 진짜 정말 이렇게 좀 찬양을 해왔는데요. 여기도 그 똑같은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브레이크를 평가하는 기준이 조금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데일리로 편하게 타고 다니는 상황에서의 이 브레이크 시스템은 전기차 브레이크로서는 저는 뭐 완벽하다고 봅니다. 일단 뭐 현대가 사용하는 그 전자식 브레이크처럼 그 담력 하나도 안 느껴지는, 그 밟을 때마다 담력 달라지는 그 용수철 나는 저속에서 잘못 밟으면 맨날 차 삑삑삑 서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멀미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브레이크 느낌은 물론 아니죠. 완벽하게 100% 전자식인데 내연기관 차량에서 우리가 원래 그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밟을 때 느껴지는 그 담력을 그대로 잘 만들어 놓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저 로터를 쓰잖아요. 테슬라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무조건 로터를 잡습니다. 근데 그 로터를 잡는 모든 순간이 뭐다? 사실은 로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그 로스를 애초에 그냥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 무식하게 그냥 원페달 드라이빙, 무조건 회생제동을 제일 세게 해서 그렇게 불편한 운전을 강요하고 있는 건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회생제동이 전혀 걸리지 않는, 전혀 부하를 받지 않고 타력 주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그 밟았을 때 실제로 나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기는 했지만 중력 가속도가 0.3G 이상이 넘어가기 이전까지는 그냥 모터의 힘만으로 100% 다 회생제동을 만들어내는 좀 이런 똑똑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이 시스템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 왜 폭스바겐이 전기차 뒷바퀴에 드럼 브레이크를 쓰는 이유가 원가 절감이 아니라, 워낙에 전기차는 일상주행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안 쓰기 때문에 이 로터 표면에 녹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녹이 난 상태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진짜 그게 브레이크가 들어갔을 때는 제대로 된 제동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와서는 새로운 드럼 브레이크가 더 나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얘는 아예 뒷바퀴뿐만 아니라 앞바퀴까지도 중력 가속도가 0.3G 이상 넘어가기 이전에는 아예 로터랑 패드가 붙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 모든 상황에 그냥 이렇게 브레이크 밟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감속하는 이런 상황에는 애가 아예 로터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항상 식어 있다, 브레이크가 항상 냉간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굉장히 큰 단점이 있어요. 내연기관 엔진도 마찬가지지만 브레이크도 마찬가지로 특정 온도, 어느 정도 온도 이상까지 올라와 줘야만 제 성능을 발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얘는 평상시에 그걸 쓸 일이 없으니 계속 냉간 상태로 다니다가 결국에 중력 가속도 0.3G 이상의 브레이킹, 급격하게 갑작스럽게 브레이킹을 확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서야 이제 패드가 딱 붙으니까 냉간 시에는 브레이크가 어떻게 된다? 밀린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GTS에 와서는 좀
세팅을 바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드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잘 달리는 차, 재미있는 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잘 서야 되는 거거든요. 잘 선다는 확실한 이 보장, 심리적인 확실한 안정감이 있기 전에는 잘 달리기도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네, GTS도 네, 동일한 브레이크 시스템이어서 네, 이것도 조금 네,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자, 휴게소에 잠깐 멈췄는데 다시 출발하려고 보니까 남아있는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40km. 근데 계기판에 33km 떠 있더라고요. 한국이었으면 갔지. 나는 그냥 갔지. 야, 가다가 시동 꺼지면 뭐 레카 부르지 뭐 유튜브 가기지 하면서 저는 갔겠지만, 네, PPT 문 대표님을 설득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바로 입국 컷 당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거기 차를 놓고 지금 직원분께서 충전을 해서 가지고 오실 예정이고, 저는 지금 파나메라 인스트럭터 분 차량에 얻어 타고 네, 마지막 지금 목적지까지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요, 타이칸 스포츠 투리스모 GTS는 GTS라는 이름을 어떻게 붙였나, 도대체가 어떻게 하다가 그런 GTS가 포르쉐 라인업에 추가가 된 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브레이크는 좀 더 그래도 GTS스럽게 조금 더 그래도 스포츠 드라이빙에 걸맞게 세팅이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좀 기대를 했지만 그런 거 없었고, 승차감은 그래도 타이칸이 딱딱하면 어떤 느낌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탔는데 이게 웬걸? PDCC 들어간 4S보다도 더 소프트하고, 꼭 소프트하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스포츠 드라이빙에 소프트하면서 또 괜찮은 차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마냥 소프트여서 딱히 4S 기준으로 보았을 때 뭐가 더 나은지를 모르겠는, 뭐가 더 스포츠 드라이빙에 뭐가 더 걸맞게 뭐가 더 튜닝이 됐다라는 느낌이 1도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하다못해 그 일렉트릭 사운드라서 더 GTS에 걸맞게 조금 더 키워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강하게 남는 그런 차였습니다. 저건 한국에 참고로 안 팔아요. 한국에는 세단 GTS만 파는데 세단 GTS도 안 타봤거든요. 근데 비슷한 느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이칸은 네, 여전히 911을 대체할 수 있다, 뭐 전기 스포츠카다, 뭐 이거는 저는 여전히 맞지 않는, 네, 제대로 달리고 싶고 제대로 스포츠카의 맛을 보고 싶다고 하면은 여전히 저는 네, 그 돈으로 당연히 911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여전히 한 번 더 들고, 그럼에도 타이칸은 그냥 데일리로 타기에 고급스러운 승차감과 그냥 고속으로 정말 편하게 안정적으로 크루징하고 그냥 가끔씩 한 번씩 좀 밟고 이렇게 타기에는 여전히 저는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데일리카 목적으로 구매를 하실 분들한테는 여전히 구매를 추천을 드리지만 GTS는 좀 아닌 것 같아요. GTS는 그 노멀 타이칸의 에어서스 빠진 모델을 제가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그 차를 타보고 사실 굉장히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탔던 그 노멀 타이칸의 에어서스 없는 모델은 배터리 용량도 추가가 안 됐던 차량이었어요. 걔를 타고 고속에서 딱 차량의 움직임을 느끼는데 걔는 살짝 흡사 911의 느낌이 살짝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에 그냥 비추어서 차라리 GTS도 에어소스를 과감하게 좀 빼버리고 코일 소스로 그냥 좀 빡세게 세팅을 해가지고 나왔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정말 강하게 남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한국에 안 파는 차량이죠. 이거 파나메라 스포츠 투리스모거든요. 근데 뒷자리가 이게 타이칸이랑은 네, 비교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쾌적합니다. 그리고 시트가 정말 편해요. 일단 시트가 너무 편해요. 근데 물론 여기 이제 앞좌석 시트가 얘도 굉장히 큰 시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덕분에 앞쪽에 시야가 좀 너무 많이 가려서 좀 답답한 느낌은 여전히 있지만 뒷좌석이 진짜 좋네요. 그리고 트렁크도 넓고 무엇보다 너무 예쁘고, 그래서 이런 거나 한국에 좀 수입해주지. 아무튼 여러분, 오랜만에 해외에서 촬영한 자동차 리뷰였는데 네, 재밌게 시청해 주셨다면, 이번에 와서 F1 직관한 것도 영상 네, 뭐 짧게 브이로그처럼 올려볼 예정인데요. 그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요. 네,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